자, 여러분 성급비용입니다. 이 장에. 자, 여러분 성급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자, 올해 엑셀 연도 7월 1일 날 보험료를 1,200원을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볼게요. 차변에 보험료 1,2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200원 이렇게 지금 비용 처리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예요. 이 기간이. 그러면 우리 회계에서는 엑셀연도 12월 31일 날 내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 600원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결산할 때 내년도 비용에 해당하는 걸, 그렇죠. 성급 비용 6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고 보험료 이렇게 분계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계를 안 한 거예요, 기업이. 그러면 이 보험료 송금이 올해 내년도 비용까지 많이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차기분에 대한 성급비용 회계 처리를 안 하면 이 올해 들어가 있는 보험료 안에 차기분 게 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송급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분 비용까지 올해 송금으로 인정해 줘 버리면 올해에 소득이 주니까 세금을 올해 덜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인세법에서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인세법에서는 이 송금과 관련 있는 이 성급 비용에 대해서는 차기분 비용을 단기에 송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불산이 파겠다. 그래서 어, 기간에 따라서 비용을 정확히 나눠서 처리하라 뭐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급 비용 기록 안 하면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 비용을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급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할 때는 월할 계산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세법은 다 일할 계산이에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런 보험료,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임차료 등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기말 결산할 때 차기분에 해당하는 성급 비용이 맞는지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요 총 비용 중에 총 일수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일수, 즉 올해 12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미경과된 일수만큼 이걸 차기분 비용이니까 이걸 성급 비용으로 비용을 이연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비용은 내년도로 넘겨라. 올해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래서 너 성급 비용 처리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총일수의 기간 계산은 기간을 일이나 주, 월, 연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 기간이라는 건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 초일이라는 게 시작하는 날, 말일이라는 게 끝나는 날,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날을 산입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0시부터니까 그 초일을 산입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0시부터 시작한다면 초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초일 산입하고 말일 산입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을 다 산입하는 거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양편 넣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편 넣기. 양편 산입. 양편 산입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편 산입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자 비용 임차료는 초일불 산입, 말일 산입 이렇게 돼서 요거는 한편 산입 이렇게 돼 있어요. 넣기가 아니라 한편 산입이에요.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세팅된 대로 접근을 하면 돼요. 특별한 제시가 없는 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일수 중에 경과되지 않은 차기분 일수만큼은 성급 비용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급 비용을 회사가 계상하지 않았다? 그럼 송금불산이 파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성급 비용의 기본적인 세무 주종을 보면 자,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회사는 일기 때 4월 1일 날 화재보험료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1,200원, 현금 1,2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법인세법도 그래 그대로 우선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근데 결산할 때 일기 12월 말일 날
우리 원래 일수로 계산하는 거지만 그냥 어, 월할로 만약에 계산한다면 이게 지금 4월 1일부터니까 내년도 3월 말까지니까 내년도 3개월치 300원은 성급 비용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성급 비용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은 아주 송금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급 비용 왜 안 했어? 이거 내년도 300원은 내년도로 이연시켜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맞춰서 분계를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성급 비용, 보험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인 거니까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송금 불산입하겠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때 보험료 비용을 대변에 기록하면 비용이 주니까 이익은 커지잖아요. 대변에 수익을 기록해도 이익이 커지니까 대변에 비용 계정 과목이 있으면 그냥 수익으로 간주하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어차피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거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수익이라고 간주하고 수익 300원을 기록했는데 수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금 산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금 산입으로 하든 송금 불산입으로 하든 어차피 가산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입금 산입 이렇게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이 지금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으니까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긴 하지만 어차피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은 다 가산 조정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입금 산입이 송금 불산입 300원 이렇게 세무 조정을 했는데 자, 이 세무 조정의 차이가 이게 외부로 지금 유출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돈 나간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보니까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잡았는데 회사는 잡지 않았네. 자산에 대한 어떤 일시적 차이구나. 이런 거 우리가 유보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회사는 자산을 안 잡았고 법인세법은 자산을 잡았으니까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회사가 자산을 과소계상한 거예요. 그럼 자산이 과소되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서 자본도 과소된 거니까 이 300원만큼은 마이너스 유보예요, 플러스 유보예요? 그렇죠. 이건 플러스 유보예요. 우리 법인세법상 자본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2기 3월 31일 날, 자, 2기 3월 31일 날, 회사는 어차피 보험료 다 처리했으니까 별도로 회계 처리 안 했어요. 하지만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이 선급비용 300원이 다 기간이 지났으니까 선급비용이 보험료로 대체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회사는 아무런 분계 안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가 계상한 비용은 없지만 우리 법인세법상 비용이 300원이니까 그렇죠. 송금, 산입 또는 뭐 입금 불산입 이렇게 송금 산입해서 자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인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성급 비용에 대한 차이는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에 대한 이 기간 귀속에 대한 차이니까 영구적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 차이인 유보로 소득 처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인식을 하니까 요때는 발생된 시점에서는 유보 발생, 유보가 추인돼서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유보 감소. 기억나죠,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 추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볼 건데,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교재 그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요 제가 좀 내용이 수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책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요 선급비용의 세무조정을 할 때 여기 지금 제시된 자료로 그냥 조정하기로 가정하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회계 쪽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가정하고 세무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법인조정의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면 여기 법인조정의 법인조정 원탭에 여기 선급비용 명세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 들어오면 자, 우리가 회계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데이터 가가지고 뭐 일일이 다 확인해서 이걸 다 안 해도 그냥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끌고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해놨으니까
그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정 등록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입력한 거를 여기서 바로 세무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정 구분 등록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보통 이자는 이렇게 한편 산입, 보험료는 양편 산입, 초일 산입, 말일 산입, 임차료나 이자는 이렇게 한편 산입으로 하는데 여기서 뭐 이게 꼭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계약에 따라서 이게 한편 산입이 될 수도 있고 양편 산입으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세팅이 되어 있고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불러오기를 눌러보면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떴죠. 그죠? 저는 미리 해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성급 비용에 대한 거는 보험료랑 임차료 지금 요 제시된 자료만 하기로 가정했지 않습니까? 요 자료대로 회계에 있는 내용과 조금 이게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요. 그냥 이 자료로.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료랑 임차료 요 500번대, 800번대를 이렇게 설정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자, 여기서 F2번을 눌러가지고 500번대 보험료를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요 코드에서 F2번 눌러서 보험료니까 요 성급보험료 2번 눌러서 이렇게 설정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821번의 보험료도 코드를 걸어서 우리 회계자 데이터가 이 코드 값이 있으면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해되죠? 또 임차료도 이런 마찬가지. 500번대에 F2번 눌러서 이렇게 임차료 이렇게 조회하셔가지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519번 임차료 이렇게 걸어서 여기서 또 F2번 눌러서 임차료에 대한 거니까 3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819번 임차료도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새로 불러옵니다. 기존에 입력된 건 다 삭제됩니다.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그럼 얘 눌러주시면 우리 회계 장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와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 132쪽, 그죠? 132쪽에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내용으로 하기로 가정했죠? 요 내용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입력을 해보면 자, 지금 요 공장 트럭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여기 지금 공장 트럭 보험료, 거기 공장 차량 보험료, 본사 거 요 밑에 거, 예, 공장 차량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요 152 번째 칸에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기간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일은 2024년도 교재 보고 있죠, 여러분? 24년도 1월 14일이죠? 1월 14일 교재 보면서 이렇게 제가 요 제시된 요 날짜로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2025년도 어떻게 돼 있어요? 25년도 1월 14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가정하고 자, 또 여기 밑에 거 본사 보험료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그래서 24년도 1월 5일부터 자, 여러분 거기 이제 기간이 여러분 그 기간을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수정되기 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요 화면으로 고쳐서 연습하기로 할게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2024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25년도 요 날짜를 제가 조금 바꿨어요. 기존하고 다르게. 1월 5일이네요. 요렇게 해서 입력하는 걸로. 자, 그다음에 본사 임차료. 자, 본사 임차료는 그 네 번째 마지막 칸에 있어요. 그죠? 아, 세 번째 칸에 있어요. 본사 임차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번째 칸에 있죠? 네 번째 칸에 있어요. 요렇게 요거예요. 본사 임차료 요 3,600.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이렇게 고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24년도 3월 1일부터 언제 2026년도 2월 28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공장 임차료는 여기 세 번째 거죠. 2월 1일부터 1월 31일 이렇게
2024년도 2월 1일부터 그렇죠?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죠. 2026년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이게 앞에 회계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자라고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여러분 교재 133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그쵸? 133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간을 요렇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만약에 세무조정을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확인해 보면 교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총 이거 눌러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정렬됐는데 자, 그 해답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요 위에를 누르면 이게 요 정렬이 되다 보니까 요 그림과 똑같이 맞췄어요, 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해서 지금 거래처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과 똑같이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자, 그래서 그림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죠, 저희가. 그럼 이거 이제 논리는 이런 거예요. 회사가 이 지금 지급액 150, 120, 3,600, 3,200 이 각각의 지출액에 대한 이 기간에 대한 기간을 입력했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24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차기분에 해당하는 것들, 차기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금액들인데 이걸 요 기간을 대상 기간을 입력하면 이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 금액을 회사는 24년도 12월 말일 날 성급 비용으로 각각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자, 성급 비용을 계상을 했대요,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기?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했잖아요. 하지 않았다고 제가 그냥 가정을 했고 실제로도 장부에 성급 비용 회계처리를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3,600에 대해서 뭐 1,000만 원만큼 성급 비용을 계상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건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력을 해주면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 스페이스만 누르고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지금은 회사가 계상한 성급 비용은 전혀 없으니까 이 지금 성급 비용 계산된 이 금액이 전액 다 송금 불산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세무조정할 때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다 조정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금액 하나하나 뭐 공장 뭐 차량보험료 57,220원 송금 불산입 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나하나 하라고 나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전체 금액으로 그냥 해설을 했어요. 자, 우리 그냥 전체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세무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계상한 성급 비용은 없는데 이것만큼 법인세법에서는 성급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계상한 자 봐봐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게 해당 그림인데 지금 이 금액이잖아요. 2,752만 1,428원. 여기 보면 2,752만 1,428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봐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봤는데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는 장부에 지금 이 2,752만 1,428원만큼 성급 비용에 대한 분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차기분 비용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올해 비용이 아니니까 지금 이 2,752만 1,428원도 회사는 차변에 다 비용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성급 비용 기록 안 했다 그러면 이 지금 내년 이후에 발생될 이 비용들을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성급 비용 분개 안 했냐?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요 차기분, 그러니까 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성급 비용 2,752만 1,428원 이 금액을 차변이고 대변에 이거를 비용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변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대변에 비용을 줄여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의 성급 비용, 대변에 이렇게 비용을 줄여라. 그게 이 비용이
이제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 임차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통으로 비용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때는 세무 조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는 비용을 줄이지 않았는데 우리 법인세법은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송금, 그렇죠. 송금, 불산입, 성급 비용에 대해 성급 비용 이렇게 한 다음에 2,752만 1,428원은 자 이거는 일시적인 차이잖아요. 이 성급 비용 자산을 회사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법인세법은 자산을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 자산 가소예요. 자산 가소는 자본 가소예요. 그럼 자본을 늘려야 되니까 플러스 유보 이렇게인데 우리 전산의 그 KL의 프로그램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가 인식을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유보 감소예요, 유보 발생이에요? 그렇죠.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세무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해답에 보면 이렇게 성급 비용 이렇게 지금 세무 추정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를 건별로 해라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하셔야 돼. 이렇게. 요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 보험, 뭐 본사 그린 뭐 보험, 뭐 본사 임차료, 공장 임차료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나눠서 이걸 각각 하라고 그러면 각각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답을 예시한 거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세무조정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여기 조정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2,752만 1,428원 이렇게 해요. 맞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직접 입력을 안 누르고 여러분 여기다가 성급비용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성급비용에 대한 이 조정사항의 코드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급비용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안 쓰거든요. 그냥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요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자동으로 하다가 또 잘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성급 비용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답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시고 요 금액은 그죠? 요 금액은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보고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키도 먹히긴 하는데 개인 또 여러분 이상한 거 건들 수 있으니까 그냥 직접 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붙여넣기 기능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컨트롤 C 누르고 여기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하여튼간 요 금액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걸로 처리해요, 여러분?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그렇죠. 유보 감소해요, 발생이에요. 그렇죠.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요 그림이 여러분 133쪽 맨 밑에 하단에 제가 해놨어요. 2,752만 1,428원 유보 발생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해답에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성급 비용에 대한 세무 추정을 해봤는데 이게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꼼꼼하게 정리를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무 추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성급 비용에 대해서.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